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고당이라는 이제 3종 세트가 보통 같이 연결이 됩니다. 소화기의 건강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고당이라는 이제 3종 세트가 보통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고혈당을 만드는 당분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될 때 혈액 속에 당분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것을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간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다 보니까 지방간이 되죠. 지방간 상태에선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 속에 지방으로 바뀐 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오게 됩니다. 고혈당 반복적인 식사는 고지혈증이 온다. 이거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고지혈증 상태를 보면 혈액이 맑지 않죠. 혈액에 당분도 있고 지방도 있다 보니까 혈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게 됩니다. 혈액은 말초까지 영양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혈류가 막히다 보니 심장에서는 혈류를 빨리 보내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더 강하게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과정인데 단순하게 고혈압이니까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지방이 많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또 반복이 되면 혈당을 운반하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너무 항상 자주 부르니까 또 많이 부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분을 운반하지 못해서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라는 기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일단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하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혈당을 급상승하지 않는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를 우선순위로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를 골고루 하신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는 둘 다 혈관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또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중간 대사 물질이 쌓여서 일어나는 병으로 알고 있죠. 뇌 혈관이 아무튼 건강하지 않고 뇌에 정상적인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매 환자의 50% 정도가 당뇨병을 같이 앓고 있는 확률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도 제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말초까지 영양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뇨도 혈관병, 치매도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뇨가 먼저 오면서 혈관에 문제가 오고 뇌에 정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이런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췌장에서도 뇌에서 발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정상적인 영양소를 잘 대사하고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몸,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는 몸이 되면 한마디로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되면 혈관도 튼튼하고 무는 장기들도 튼튼할 텐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혈관 문제에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서 당뇨와 치매 굉장히 밀접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 분들은 항상 이 소화기의 건강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중에 효소를 분비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 건강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췌장 건강에 집중해서 식사나 상담을 해드리는데 단순히 너무 혈당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근본적으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까지는 제가 해독의 시간, 배출의 시간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로 거하게 드시면 또 소화기관과 췌장에 무리를 주니까요. 아침에는 해독의 시간, 소화기를 전혀 힘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는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 하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이 블루베리 하면은 전 세계 누구나 슈퍼푸드로 인정을 하잖아요. 블루베리가 과일입니다. 채소가 아니고 뭐 통곡식도 아니죠.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이런 과일은 당뇨인 분들도 당연히 먹어야만 하는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당이 있다고 아예 지방이나 단백질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당에 정제 탄수화물 같은 이런 걸 조심하시고 블루베리 같은 저당도 과일은 꼭 드셔야 됩니다. 실제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서도 생과일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더 좋아졌고 또 당뇨를 예방한다라는 논문과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크롬, 망간, 아연 이런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돕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도 과일,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당지수가 낮은 사과나 귤이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을 드시고 느낌상 너무 단맛이 강하다 그럴 때는요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샐러리 같은 당분이 적은 이 채소도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심도 역시 췌장의 건강을 생각해서 혈당 급상승하지 않는 정제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사 그리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두부, 양배추, 채소찜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두부, 건강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혈당도 올리지 않죠. 또 채소와 함께, 익힌 채소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밥을 드실 때는 보통 이제 현미 잡곡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그보다 좀 더 안전하고 더 소화가 잘 되고 해독에 좋은 볶은 곡식이라는 형태의 밥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볶은 곡식은 밥을 한 다음에 열처리 구워서 굉장히 고소한 형태로 만든 건데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덜 상승시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췌장이 더 고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단호박이나 고구마도 채소와 함께 동치미나 이런 것과 함께 곁들여 드실 때 췌장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현미 잡곡 식사를 좀 많이 드시는 것은 이걸 또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밀라제를 너무나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볶은 곡식이나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잘 공급해주면서도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간단하게 저당도 과일과 채소 위주로 드셔도 좋고요. 좀 나는 든든하게 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채소, 견과류, 볶음을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일단 좀 익힌 채소가 생채소에 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방지하고 또 몸이 좀 차가워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채소에 비해서 익힌 채소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또 좋은 지방이 많은 견과류와 함께 드신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함께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혈관이 당뇨는 혈관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혈관의 탄력 또 혈관에 있는 좀 찌꺼기들,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제거하려면 좋은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마씨유, 견과류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실 때 저녁 식사도 든든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췌장이 무리하지 않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좀 많이 약한 분들은 기름 섭취도 좀 나누어서 조금씩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